자, 이번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볼 내용은 9단원 자랑스러운 한글입니다. 그래, 우리 한글이 자랑스럽죠? 우리 친구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나요? 자, 이 단원의 학습 목표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한글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도 함께 익혀봅니다. 인데요. 왜 한글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한글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까요? 일단 한글이 어떤 면에서 우수한가부터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중요한 내용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가 필요한 까닭부터 살펴보죠. 문자가 왜 필요할까요? 문자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모든 글자가 없어요. 그러면 기록을 하기가 좀 힘들겠죠.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합니다. 문자로 생각을 표현하면요, 더 자세하게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더 자세히 나타내기 위해서 문자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세종대왕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문자, 한글을 만든 것일까? 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게 된 까닭과 과정인데 별표 날아왔네요. 오늘의 핵심어입니다.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그렇죠. 한글. 한글은 고유어예요. 순우리말이기 때문에 한글. 이렇게 우리 글자로만 나와 있네요. 우리나라 고유 문자의 이름입니다. 세종대왕이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하여 창제한 것이 훈민정음인데 이 훈민정음을 20세기 이후 달리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처음 창제했을 때는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창제한 게 아니라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창제를 했는데 20세기 이후 주시경 선생님이 이제 한글, 큰 글자이다 라는 뜻으로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글이라고 부르고 있죠. 한글로 된 간판이 참 멋있지? 이게 한글이구나. 자연, 바람, 색동, 저고리와 같은 한글로 된 간판을 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세종대왕이 어떻게 해서 한글을 만들게 되었는가? 그 까닭과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그러니까 훈민정음이죠. 창제하신 것은 1443년의 일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 우리 말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기록할 우리 글자가 없었죠. 아쉬운 대로 중국의 한자를 빌려다가 썼는데 대다수의 백성들은 한자를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글을 읽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자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말을 기록하기 위한 글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말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을 적을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말소리, 우리 한글은 뜻글자가 아니라 소리 글자죠. 말소리를 연구한 책을 구해 읽으며 문자를 연구했어요. 신하들이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중국의 한자를 가져다가 쓰는 것에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당시 신하들이.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 반대를 피해 새로운 문자 만드는 일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임금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만의 문자를 만든다는데 신하라면 당연히 더 열심히 도와야 될 텐데 왜 반대를 했을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신하들이 모르게 비밀에 붙여가면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눈이 나빠져도 문자를 계속 연구했대요. 그러니까 눈이 나빠질 지경으로 그렇게 열심히 문자를 연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우리의 글자, 당시에는 훈민정음이라고 했죠. 훈민정음 28자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의 뜻도 훈민정음, 말 그대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름에서도 드러나죠.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28자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은 자음자, 모음자 29자로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니까 백성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글자를 이제 쉽게 익힐 수 있었으니까요. 한글로 책을 읽거나 또는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 자,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글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죠.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한글은 독창적이에요. 전 세계 어디를 살펴봐도 비슷한
문자 글자는 없습니다. 독창적이면서 매우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적은 수의 문자로 많은 소리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쉬워요. 쉽고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기계화에도 적합합니다. 1443년에 창제하시고 1446년에 반포하셨어요. 무려 한 600여 년 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보면 600년 전의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 600년 전의 기술을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최첨단 기계에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그 옛날 기술을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을 하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수한 문자, 우리의 한글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톡톡 궁금증 해결입니다. 왜 한글을 쉽게 익힐 수 있을까? 아까 앞서서 한글의 특성에서 쉽고 빨리 배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한글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앞서 한글이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다라고 했잖아요. 왜 과학적인가? 그 제자 원리를 살펴보죠. 이때 제자는 글자를 만든 원리입니다. 자, 자음자와 모음자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살펴보면 모음자는 일단 기본 문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기본 문자도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우주의 원리. 하늘을 본떠서 이렇게, 땅을 본떠서 평평한 땅 이렇게,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본떠서 이렇게. 딱 세 가지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늘, 땅, 사람 본떠서. 그럼 나머지 모음자는 어떻게 했는데요? 기본 문자를 합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하고 땅을 합치면 오가 만들어지죠. 하늘하고 땅을 이런 식으로 합치면 우가 만들어지죠. 하늘하고 사람을 이렇게 합치면 어가 만들어지고요. 하늘하고 사람을 이렇게 합치면 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모음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딱 기본 문자 3개만 알면 나머지는 다 나오죠. 근데 그 합친 것들도 보시면 탁탁탁 3개가 있죠.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자음자는 더 신기해요. 기본 문자 역시 만들었는데 이번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글은 소리 글자라고 했잖아요. 실제 소리를 낼 때 우리 발음 기관, 뭐 입이라든가 혀라든가 이런 것들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본 문자 총 5개입니다. 기역은 이렇게 쓰죠. 왜 기역을 이렇게 쓰느냐? 그 하는 소리 내보세요. 하면 저 안에 혀 뿌리가 어디를 닿냐면 목구멍을 살짝 막았다 떨어지면서 닿았다 떨어지면서 하고 소리 나요. 진짜로 이렇게 그 모양. 혀 뿌리가 목구멍 이렇게 살짝 닿았다가 이렇게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서 기역. 그럼 니은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니은도 기본 문자인데요. 니은은 느 하고 소리 내보면 느 이제 여기 혀 끝이 살짝 위 잇몸에 닿았다 떨어지면서 느 하잖아요. 혀가 평평한 게 아니라 느 할 때는 혀 끝이 살짝 위에 닿았다 떨어져. 그래서 그 모양을 본떠서 니은, 느를 만든 겁니다.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 기본 문자는 미음인데요. 무 하고 소리 내면 무. 도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무 하죠. 그 입모양을 본떠서 무를 만든 거예요. 미음. 정말 과학적이죠. 그리고 다음 기본 문자는 시옷인데요. 시옷은 이 모양을 본떠서 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된 이 모양을 본떠서 시옷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기본 문자는 이응인데요. 하는 소리인데 으는 목구멍에서 소리 나죠. 그래서 목구멍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했어요. 이렇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 문자를 만들어 딱 5개.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자음자 되게 많잖아요. 나머지 자음자는 기본 문자에 획을 더하거나 같은 문자를 하나 더 써서 만들었대요. 자, 기역에다가 획을 하나 더 쓰면 키읔이죠. 기역, 같은 문자를 하나 더 쓰면 쌍기역이죠. 자, 니은에다가 획을 하나 더 쓰면 디귿이죠. 획을 또 하나 쓰면 티읕이에요. 디귿을 한 번 더 쓰면 쌍디귿이에요. 그죠? 자, 미음은요. 미음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위에다가 획을 이렇게 그으면 비음 나오죠. 이번에는 미음이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획을 그어. 그럼 뭐나? 피읍이 나오죠. 자, 비읍도 이제 한 번 더 쓰면 쌍비음 나오죠. 그래요. 시옷도 시옷의 위에다가 획을 하나 더 쓰면 지읒이죠. 또 획을 하나 더 쓰면 치읒이죠.
지읒을 한 번 더 쓰면 쌍지읒이죠. 이응도 획을 하나 더 쓰면 히읗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음자도요. 기본 문자 5개. 그것도 발음 기관의 모양이니까 소리를 내보면 발음 기관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이것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머지 자음자는 획만 하나 더 하구나. 같은 문자를 하나만 더 쓰면 되니까 외울 필요. 딱 8개만 알면 나머지는 금방. 그러니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빨리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 제자 원리가 독창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수한 우리의 한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자, 한글을 바르게 사용해야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의 한글이 우수한 글자라는 것부터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요. 한글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훌륭한 우리의 한글 막 쓰면 안 되겠죠. 그래요. 한글 파괴 심각합니다. 바르고 정확하게 한글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생각해서 만든 우리의 소중한 문자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문자 정말 없을 거예요. 임금이 백성을 생각해서 만든 글자. 그래서 쉽고 과학적으로 만든 그런 문자입니다. 소중히 여겨야겠죠? 자, 오늘도 퀴즈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글의 모음자는 하늘, 땅, 그리고 이것을 본떠서 기본 글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땅 위에 서 있는, 그렇죠, 사람을 본떠서 기본 글자를 만들었어요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한글입니다. 어떤 우수성이 있었는지,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우수성과 특성,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